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타임에는 배대지의 부피 무게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배대지 부피 무게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서 알고 계시죠?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부피 무게와 실무게 중에서 부피 무게를 적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. 항공사에 선적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 무게는 별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공간만 크게 차지하는 건 당연히 그 선적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. 그래서 일정한 요율을 정해서 각 배대지마다 이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들어오는 상품들이 실무게보다 부피가 큰 샘소나이트 가방이나 골프백이나 이런 류들은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에 맞춰 가지고 부피 무게를 적용하고 그 부피 무게 값을 자신한테 주어진 배대지 요율표에 들어가서 적용시켜서 환산하면 그대로 그 금액이 배송료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마존에서 어떤 특정 상품을 샀다. 그러면 아마존의 아래로 내려보면 상품의 재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.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값이 나오고요.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약간 룸을 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박스 크기나 이런 것들은 실제 내용물과는 달리 더 부피가 커진 상태에서 배대지에서 계산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1인치 정도씩 더 감안을 해서 해주면 좀 더 안심이 될 것입니다.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 166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파운드 값이 나올 것이고요. 그 파운드 값에 맞는 배송료를 바로 요율표에서 찾아서 적용시키면 됩니다.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그 값을 5,000으로 나누죠. 나눈 값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 그거를 6,000으로 나눠서 중량을 뽑아내기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각 배대지에서 부피 무게에 대한 그 기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정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고객한테 상품 주문을 받을 때부터 그 부피 무게 값을 정확히 안다면 고객한테 상품 가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걸 안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부피 무게 값을 상품가에다가 녹여 넣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분도 계시죠. 그리고 또 부피 무게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거나 또 반값 할인이거나 아니면 무료가 되는 캘리포니아 배대지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. 그렇게 이용할 때는 또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또 세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세금과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잘 따져본 다음에 그쪽 배대지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샘소나이트 가방류,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고 부피 무게 적용을 덜 받는 쪽으로 물건을 보내서 한국으로 출고시키기도 합니다. 사업자마다 좀 팁들이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배대지를 이용할 때 부피 무게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. 짧은 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초 중에 기초니까요. 누구나 꼭 접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항상 염두에 두고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만나 뵐게요. 고맙습니다.